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TN 뉴스입니다. 조지아주 내 코로나19 확진 환자 수가 하루 동안 1,750명 늘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조지아주 내 최고치 기록입니다. 오늘의 코로나19 집계입니다. 조지아주 보건당국의 23일 오후 2시 50분 기준 주내 누적 확진 환자는 67,678명, 누적 사망자는 2,68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4시간 새 확진 환자는 1,750명 늘었고 사망자는 40명 늘었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 1,750명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이후 조지아주 신규 확진 환자 최고치입니다. 어제까지 신규 확진 환자 기록이 1,500명을 넘어간 건 2차례뿐이었습니다. 지난 4월 7일 신규 확진 환자 1,598명을 기록했고 6월 20일 신규 확진 환자 1,552명을 기록한 바 있지만 신규 확진 환자 1,700명대는 오늘 집계가 처음입니다. 조지아주는 미국 50개 주 중 팬데믹 이후 가장 먼저 경제 개방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4월 24일 단계적 경제 개방이 시작됐고 자택 대피령은 4월 30일 해제됐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이다시피 조지아주의 확진 환자 그래프는 경제가 재개된 이후 감소세와 증가세를 연이어 가다가 최근 들어 폭증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 내에서 현재까지 87만 4,123건의 코로나19 테스트가 진행됐습니다. 이 중 8%가량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귀넬 카운티 확진 환자의 경우 전날보다 229명 증가한 6,636명, 사망자는 163명. 풀턴 카운티 확진 환자의 경우 전날보다 180명 증가한 5,885명, 사망자는 302명. 디켓 카운티 확진 환자의 경우 전날보다 251명 증가한 5,042명, 사망자 16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어제 하루 동안 미국의 확진 환자가 3만 명이 넘게 추가로 집계됐습니다. 미 전역에서 신규 확진 환자는 3만 1,496명 보고됐고 신규 사망자는 363명 추가로 집계되면서 23일 오후 4시 기준 누적 확진 환자 241만 1,338명, 누적 사망자 12만 3,26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상 코로나19 집계였습니다. 조지아주가 증오범죄법을 제정하는데 한 발짝 더 다가갔습니다. 주의회가 오늘 증오범죄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작년부터 상원에서 계류 중이었던 해당 법안이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의 서명만 거치면 발효됩니다. 김용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지아주 상원이 47대 6의 표결로 증오범죄 법안 HB 426을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법안은 작년 하원을 통과한 후 오랫동안 상원에서 계류 중이었습니다. 하원의 최종 표결에서도 127대 38로 통과됐습니다. HB 426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인종, 종교, 국적, 성별 등을 겨냥해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추가적인 처벌을 가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경범죄의 경우에는 징역 최대 12개월 혹은 $5,000의 벌금, 중범죄의 경우 징역 최대 2년의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증오범죄가 발생할 경우 이를 기록하여 증오범죄 다발 지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상원 법사위원회가 해당 법안에 경찰관, 소방관, 의료진 등의 일선 근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도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려고 했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대신 상원에서는 일선 근무자들에 대한 범죄를 처벌하는 별개의 법안을 33대 20의 투표로 통과시켰습니다. 하원 또한 해당 법안을 92대 74의 표결로 통과시켰습니다. 제프 덩컨 부주지사가 제안한 증오범죄를 하나의 혐의로 취급하는 법안의 내용은 HB 426에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HB 426은 이제 주지사 서명만 통과하면 반려됩니다.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는 의원들의 초당적인 노력을 칭송하며 법적 검토가 끝나면 HB 426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N 뉴스 김영성입니다. 풀턴 카운티 셰리프국은 브룩스 사건 항의 시위 당시 웬디스 매장에 불을 지른 용의자 중 한 명인 나탈리 화이트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이트는 1급 방화 혐의를 받고 있으며 풀턴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화이트 이외에도 용의자가 여러 명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용의자 중 사진이 공개된 것은 화이트 이외 한 명뿐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영주권 발급을 제한한 것에 이어 이제는 취업비자 발급 제한에도 나섰습니다. 연말까지 국외에서 영주권이나 H-1B 등 취업비자의 승인을 막았습니다. 김용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인 22일 취업비자 발급 제한을 포함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해당 행정명령에는 H-1B, J-1, L-1 등의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4월 발표된 영주권 발급 제한 또한 연장됩니다. 해당 발급 제한은 현재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 중인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식품 공급업체 등 일부 업체는 예외로 지정돼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유례없는 실업 사태에서 미국 근로자들을 지키기 위해서 해당 행정명령을 발표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공화당 린지 그레엄 연방 상원의원은 해당 행정명령이 경제 회복을 오히려 늦출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H-1B 비자는 고숙련 근로자에게 발급되는 비자이며 J-1 비자는 직업 및 연구 교류 목적으로 주로 발급됩니다. L-1 비자는 해외에 있는 자사 직원을 미국으로 전근시킬 때 주로 발급받는 비자입니다. 첨단 업계를 중심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도 출신 이민자인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는 트위터를 통해 미국의 경제적인 성공과 기술적인 진보에는 이민자들의 기여가 크다고 말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발표에는 실망했다고 말했습니다. 팀 쿡 애플 CEO 또한 이민자의 나라인 미국의 힘은 다양성과 아메리칸 드림에 대한 희망이라고 말하며 이 두 가지 없이는 새로운 번영이 있을 수 없다며 이번 발표에 대해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해당 행정명령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유지되며 연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조지아 한인 변호사협회가 오는 28일 법률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재난지원금과 실업수당 관련 내용에 대해 소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번 세미나는 현장이 아닌 유튜브를 통해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티봉 기자입니다. 애틀란타 동포를 위한 온라인 라이브 법률 세미나가 오는 28일 유튜브를 통해 열립니다. 협회 측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세미나에는 조지아 한인 변호사협회 스몰폼위원회와 조지아 한인 공인회계사협회가 함께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구민정 변호사는 코로나19와 폭동과 약탈로 인한 비즈니스 중단 피해 및 모든 비즈니스 운영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주제로 강연을 하게 됩니다. 또한 김은영 변호사는 코로나19 관련 이민법에 대해 소개할 예정입니다. 조지아 한인 공인회계사협회에서는 윤철진 회계사와 조이스구 회계사 그리고 웨슬리윤 회계사가 참여해 재난지원금 최대 활용 및 실업수당 관련 내용에 대해 소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제 돈은 다 받으셨을 테니까 받으실 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그걸 어떻게 잘 쓰는 것이 나중에 문제 없이 쓸 수 있겠나 그걸 좀 커버할 것 같습니다. 조지아 한인 변호사협회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정승욱 변호사는 이번 세미나 동안 질의응답 부분에 대한 고민도 털어놨습니다. 줌 미팅을 통해서 한 것을 바로 유튜브로 연결을 해서 이렇게 송출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아쉽게도 현재로서는 이번 세미나만큼은 이제 주제 발표만 되고 Q&A, 퀘스천 앤 앤서 세션은 아마 갖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라이브로는요. 한편 이번 온라인 세미나는 오후 4시에 시작, 약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진행될 것이라고 협회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KTN 뉴스 스티봉입니다. 지난 조지아 프라이머리에서 20표 차이로 3위에 머문 커트 톰슨 귀내 커미셔너 의장 후보가 재검표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커트 톰슨 후보는 2위인 리 톰슨 후보와의 표 차이가 조지아 법상의 재검표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8월, 11월 선거에 앞서 투표 과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프라이머리에서 리 톰슨 후보는 140, 273표, 커트 톰슨 후보는 140, 253표를 얻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